이거는 이제 람보르기니입니다. Do you need a ride home? 너 이렇게 태워다 줄까? 예, 예. They'll be great, but I live kind of far from here. 예, 예, I 맞아요. wasn't used to driving on the left, 예, 예, and 예. I ended up crashing인가? 예. 보세요. 제가 쉽게 나오는 거. 나올 맞아요. 때 훨씬 맞아요. 수월하다는 거죠. 맞아요. 옛날 때는 그냥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진짜 굉장히 늘었어. 이런 게 이제 기초 영어 회화백의 엄청난 장점인 거죠. 정교하게 짧은 문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이제 확장할 수가 있는 거니까. 맞아. 바로 이게 김지우입니다. 이 책의 되게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러니까 원어민이 직접 쓰고 빈도수가 높은데 되게 간결한 거예요. 근데 간결한데 중요한 건 간결하다고 안 쓰이는 게 아니야. 왜냐면 다른 기초 영어 책 같은 경우는 간결한 게 많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실제로 쓰일 것인가? 되게 어색하지 않을 것인가? 퀘션 마크가 있는데 맞아요. 여기 있는 것은 매우 이제 빈도수가 높고 원어민이 잘 쓰는 걸 위주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인강을 들으면서 방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 맞춘 용어들이 떠오를 수가 있는데 그렇죠. 당연히 중급도 힘든데 기초는 너무나 힘들거든. 예. 근데 기초분들한테 이런 상황에서는 이걸로 속칭 퉁칠 수 있게. 근데 그 퉁치는 게 뭐냐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어민 괜찮은 거야. 예.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떠오르는 예문이 뭐냐면 그 it feels nice, it feels nice.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뭐냐면 그 외국인들이 공연에서 한복 입는 게 되게 기분이 좋다 보는 게. 그러면 it feels nice singing foreigners in Hamburg at the palaces. 우야. 맞죠? 이건데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면 야, 그걸 보는 게 뿌듯할 수도 있고 기분 좋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보람찰 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그때 나이스 하라는 거야. 나이스. 벌써 이 나머지 것을 생각하면 힘든 거야. 근데 너가 기분이 좋거나 너가 상쾌하거나 좀 보람차거나 뿌듯할 때 이때 나이스를 하라고. 그래서 이 feels nice로 이거를 딱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구사를 했을 때 그렇게 기분 좋은 상황이 있었거나 관련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it feels nice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지만 우리가 직접 썼을 때 효용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딱 선택해 준다는 거가 좋고 전 또 되게 임팩트가 있었던 게 a lot 이거예요. 뭐 당연히 알지. 맞아요. 근데 뭐 써본 적도 없고. 맞아. 선생님 말씀대로 a lotof나 좀 생각을 했던 거지. 근데 이제 뭔가 많다는 건 a lot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냐면 그게 생각보다 너무 다용도로 쓰이는 거야. 맞아요. 거기 이제 제 기억으로는 그 예문의 표제어가 I travel a lot for business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일 목적으로 여행 많이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예문 또 뭐가 있냐면 특색이 다르지만 또 쓰인 게 뭐냐면 It rains a lot in July가 있는 거야. 맞아. 그럼 뭐 7월에는 비가 많이 내린다는 거죠. 1월에 눈이 많이 내린다. 맞아요. It snows a lot in 뭐 January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도 되게 간단하지만 이게 김재우 기초 영어 회화백의 정수 같은 표현이다 말씀하신 게 뭐냐면 상사하고 동료하고 좀 많이 싸워. 예. 아니 둘 많이 싸워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They fight a lot. 맞아. 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그게 딱 장착이 되니까 내가 많이 하는 것은 a lot을 좀 쓸 수 있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초 영어 회화백을 이제 소칭 초벌9일을 하거든요. 예. 초벌9일을 이제 끝낸 상태에서 이제 재벌로 가고 있는 건데. 그럼 여기서 이제 뭘 느꼈냐? 그러니까 이제 김재우의 영어 회화 100을 했지만 그거는 내 능력에 조금 소화가 아직 안 되는 느낌이었어. 근데 이거는 뭐랄까 소화가 좀 잘 된 느낌. 근데 그게 핵심이 뭐냐면 되게 실용적이지만 되게 짧은 그런 문장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신박사님 얘기했던 5단어가 기초들한테 되게 좋을 수 있겠다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중에 떠오르는 것 중에 이게 선생님도 그런 인강 때 말씀하시거든요. 이거 진짜 이게 기초 영어 회화에서 나오는 되게 짧지만 뭔가 정말 항상 쓰이는 것 중에 하나다. 이게 이거야. 이렇게 밤에 카톡하는 상황이에요. What are you up to tonight? 그러는 거야. 오늘 뭐 하냐? Nothing special. Nothing special. You 그러는 거야. 그래서 허접하답하게 What about you? 했는데 심지어 여기서는 you가 더 이거 짧게 하려고 you 그러니까 let's go out
for a drink 나오죠? The for 나왔죠? 그러니까 그래서 sure 그렇습니다. What time do you finish work? 이렇게 얘기합니다. Get a for 두 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은 되게 문장이 다 짧아요. 근데 원어민이 항상 쓰는 단어 다 쓰는 거야. 맞아. 근데 이게 뭐야? 기초가 이런 걸 했었을 때 보세요. 제가 쉽게 나오는 거. 이게 나올 때 훨씬 수월하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기초 영어 회화백은 물론 그거보다 문장이 긴 것도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실제로 잘 쓰이는 것들이 정교하게 짧은 문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초분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탄탄하게 해놔야 실제로 구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공부하기도 편해지고 그 틀 안에서 이제 확장할 수가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 책의 장점.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이제 뭐 이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챗 GPT랑 얘기할 때 여기 있는 표현들을 좀 빈도수가 높은 거야. 왜? 좀 쉬우니까. 맞아요. 쉬우니까 nothing special 이런 거 솔직히 근데 아니었으면 안 나와. 이런 게 맞아요. 무슨 그거 나오겠어? 네. 나왔겠어? 나오지도 않아. 어려울 수 당연히 있지. What I Up to Tonight에서 내가 그 뭐지 김제 영화 배우를 했기 때문에 그건 뭐 그냥 수시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기초 영어 회화백의 엄청난 장점인 거죠. 그리고 이걸 했었을 때 기초분들은 정말로 실제로 이걸 구사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책 장점 너무 많아요.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김재우의 영화 회화 백독을 했었는데, 선생님이 진짜 이 책을 되게 정교하게 또 우리 히라 편집자분도 같이 정교하게 만든 게 뭐냐면 이걸 쭉 길게 얘기하면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예습 복습을 다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end up 같은 경우가 그러거든요. end up이 좀 뒷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그 예문이 I just ended up watching Netflix all day. 그러니까 결국 내가 결국은 하루 종일 내가 넷플릭스 보게 됐네 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게 뒷부분에 나올 거예요. 근데 되게 이게 예습으로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I ended up paying for my parents' trip to Europe. 결국 우리 부모님 그 유럽 여행 가는 거 경비 됐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앞부분에 나와요. 맞아. 나와서 이걸 예습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걸 한번 그때 좀 어렵지만 공부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end up을 이제 보게 되면 훈련이 되고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 다음에 또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많이 나와. 이게 이제 I wasn't used to driving on the left and I ended up crashing인가? 맞아요.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내가 일본 여행 갔는데 맞아. 왼쪽 도로에서 이렇게 운전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 그래 결국은 뭐야? 사고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ended up 말고도 목적을 나타내는 for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예습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복습할 수 있는 구조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점점 이제 암기를 했을 때 점점 암기나 공부가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단단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 뒤에 보상을 받게 돼 있어. 와우. 앞부분에 ended up 나왔을 때 내가 그거를 그냥 넘기지 않고 I ended up paying for my parents' trip to Europe을 정확하게 했어. 그러면 뒷부분에 나오면 ended up 부분 나왔을 때 되게 편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 또 복습을 해주는 거고 이게 좋은 거고. 진짜. 이 책만의 또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기초 회화책도 많이 이제 훑어봤어요. 선생님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게 회화다 보니까 회화가 중요한 게 뭐냐? 어떤 뉘앙스나 그런 그 느낌, 상황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기초인데 불구하고 뭔가를 이렇게 넣으세요. 다른 기초회는 그걸 좀 뺍니다. 특별히 심지어 이런 것도 들어가죠. kind of 같은 거. kind of. I live kind of far from here 이런 거 같은 경우 나올 때 근데 이게 왜 들어갔을까? 뭔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왜 들어갔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청취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청취에 kind of 나오면요. 그냥 떠오르는 게 뭐야? 종류? 친절? 이게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 내용하고 이 내용은 그거죠. 내가 좀 여기서 멀리 떨어져 산다는 거잖아요. Do you need a ride home? 너 이렇게 태워다 줄까? That would be great. 너무 좋습니다. 근데 but I live kind of far from here. 이제 이게 처음부터 익숙해져야
듣기를 할 때 이런 게 간섭이 안 나오거든요. 그걸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제가 듣기 할 때 뇌정지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본문 뿌리가 아니라 이렇게 앞부분에 평소에 공부 안 했던 거 I think, I feel like 이렇게 나왔을 때 오히려 거기서 휘말려요. 그리고 중간에 뭐 just, kind of, pretty, a little 이렇게 나오잖아요. a little bit 나오면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이제 혼란이 와. 그치. 근데 그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했을 때는 톤을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대화를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이제 선생님 만나고 그걸 좀 깨달았어요. 이건 당연한 건데 생각해보면. 근데 기초부터 그런 톤을 중간중간 이렇게 잡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end도 했을 때 I just end도 한 거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이런 것들이 이미 능으로서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이 기초지만 공부를 했었을 때 뭐 구사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청취했을 때 여기서 뇌종지를 안 오게 그리고 이런 걸 함으로써 말의 톤이라는 게 있고 뉘앙스라는 게 있다 이런 걸 좀 알려주는 그런 게 있고 이 기초 영어 회화 100 보면 이 분량에 비해서 뭐가 많냐면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뭐 이거 대꾸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생각한 대꾸가 뭐가 있냐면 오케이, 굿자, 땡큐, 노 땡스 뭐 거기서 끝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제가 김재우의 영어에 100을 했을 때 한글을 알려주고 이제 답변이 있잖아요. 답변은 다 뭐 좋은 거야. 좋다고는 굿밖에 생각 안 나. 굿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 근데 여기 보면 정말 다양한 대꾸들이 나와요. 앞부분부터 나오는 게 never mind, no worries, no worries. I agree, 뭐 sure, I can complain, 뭐 not a problem, that's not a bad idea. 이런 것들을 got it, go ahead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오면서 실제 청취했을 때 상대방 원어민들이 실제로 대화하는 다양한 표현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솔직히 재밌습니다. 제같이 이렇게 구사하는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대답할 때 굿만 하지 않고 굿잡만 하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sounds good, sounds perfect 뭐 나오는 거고. 그거 하나 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저는 기초 회화부터 그런 것들이 편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것도 좋고 저는 이게 저는 재밌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내 자신이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매우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강을 꼭 들으셔야 되는데 선생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 하나가 욕심이 많아. 어떤 표현이 나왔으면 곧 꽂히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추가 예문, 추가 표현들이 나옵니다. 제가 다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예문이 이거였어요. Even in this hot weather though 이거였어요. 이 여름에? 여름에 그거였어. 핫이 나오잖아. 뭐 덥잖아. 핫은 다 알죠. 근데 이게 표현할 때 한만 할 수 없잖아. 그거를 이제 막 다 풀어주시는 거야. 예를 들어서 되게 더울 때 습하잖아요. 먹이 웨더. 그다음에 이 더울 때 이게 우리가 끈적끈적할 때가 있어요. 스테이키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스웨터리 같은 것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좀 인상 깊었던 게 제가 알고 있는 단어였는데 이게 이렇게 쓰인다고? 오프레시브를 알려주세요. 맞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왔어요. 더운데 막 숨 막힐 정도로 더우고 있대요. 후덥지근해가지고 숨 막힐 정도로 이 공기 자체야. 그러니까 압박을 받는 거죠. 그렇게 오프레시브 맞나요? 제가 표현이? 맞아요. 이렇게 쭉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인강을 딱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게 되면 그 순간에 이제 파생되는 어떤 다양한 표현들을 이제 알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런 걸 한 개에 묶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연관이기 때문에 암기하기도 편하고 저처럼 왜냐면 연관이 되잖아요. 이때 한번 해놓으면 저처럼 쭉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강을 들으셔야 돼요. 특히 초보자는. 왜 그러냐면 한번 계속 얘기할 거지만 이 대화에서 선생님이 되게 뉘앙스, 맥락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인강에서 선생님이 맥락 설명 많이 해주시거든요. 본인이 연기를 좀 많이 해. 연기를 해. 이게 어떻게 상황이 나온 거. 그리고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스몰 토크도 2개고 상황도 다르고 또 스몰 토크 2는 네 문장으로 이루어져서 이 맥락과 상황을 잘 알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런 걸 인지한 상태에서 외우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가 암기하는 그 문장의 상황을 그 자체로 그 순간에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난 기억 나갔던 게 되게 연기하시는 거예요. 네. 뭐냐면 Not really, I just browsing 이거였어. 예, not 그게 really. 뭐냐면 그냥 맞아 생각해보면 내가 옷가게 갔는데 내가 막 보고 있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점원이 이거 사시겠어 근데 나는 이제 그냥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싫어 이런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Not really, I just browsing. 예. 저스트 또 들어갔네요. 아. 이런 뉘앙스. 심지어 이 뉘앙스를 이렇게 배우게 되면 그 맥락을 배우면 앞뒤 상황이 조금 떠올라요. 예를 들어서 even in this hot weather도 있잖아요. 그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 근데 이 더운데 그런다고? 근데 앞뒤 상황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항상 정장을 입는 거야. Why are you always wearing a suit?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니 나 이거 정장 입으면 더 프로페셔널하게 느껴지. I feel more professional in a suit 그런 거야. 그때 그러니까 이 더운 날씨에 그렇지. 맞아. Even in this hot weather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this is a summer suit, it's linen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 앞뒤 맥락이 같이 떠올라요. 그리고 당연히 떠오르기 때문에 이중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이 내가 배웠던 그 문장의 뉘앙스를 알 뿐만 아니라 이걸 통으로 암기했을 때에도 그 상황이 떠오르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암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화 해방 나오면 차 얘기 많이 나와. 차 얘기 많이 차 얘기 나오면 이거는 이제 람보르기니입니다. 기초 영화의 람보르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장점 이게 그냥 허투루 만든 책이 아니라 선생님의 노하우와 또 우리 스쿨팀 편집팀이 같이 어우러져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이 문장 하나하나 상황 하나하나를 공부했을 때 효과가 몇 배가 될 수 있을 수 있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른 기초 영어 회화책하고 아예 궤를 달리한다 봅니다. 그래서 약간 뭐 보통 기초 하신 분들은 다른 책을 많이 안 보셔서 모르실 수 있겠지만 훑어본 사람은 이거 좀 약간 그냥 다른데? 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데? 그게 뭐냐면 뭔가 이제 구성 자체나 들어가고 있는 kind of just나 뭐 이런 거 들어왔었을 때 근데 그런 것이 진짜다. 우리가 기초 때 아니 제로 베이스이기 때문에 애초에 공부를 할 때 그런 뉘앙스나 이런 것들 다 공부하는 게 좋다. 보통 이제 영어 선생님들이나 영어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나도 영어 책 한번 써볼까 하는 마음을 먹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자연 발생적으로. 그런데 그분의 경험치라든지 이론적 지식 이런 게 무르익는 그 스테이지가 딱 옵니다. 근데 그건 자기도 사실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착각에 빠질 수도 있고요. 난 되게 잘한다. 근데 그 시점이 잘 맞물리는 게 이제 왜 저는 차별 포인트로 갔느냐 하면 이런 것 같아요. 풍부한 교실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현장 경험이죠. 그러니까 클래스룸 익스피리언스가 적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영어를 잘해. 굉장히. 그죠? 잘하는데 교실 경험이 없다는 얘기 뭐냐면 아이들이나 성인들을 직접적으로 스피킹을 가르쳐보고 그들이 자주 하는 실수를 짐작하는 것이 아니고 hands-on experience라고 해서 직접 내가 목격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목격한 것이 데이터의 양이 파편적으로 요거밖에 안 되는 게 아니고 저도 새알려 보지만 않았을 뿐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쌓인 거죠. 책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그러한 경험치가 이제 다른 책하고 차이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면 저도 이제 책을 많이 봤는데 내가 본능적으로 선을 굉장히 잘 조절한다는 느낌을 받아. 책을 쓸 때. 뭐냐면은 이 기초책인데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내가 그 직감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어 선생님이나 영어 책을 쓰는 사람은 우선 그 해당 외국어에 대해서 광범위한 깊은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영어를 얼마나 잘 구사하느냐를 떠나서 광범위한 지식이 있어야 돼. 그것도 문법이나 어휘나 발음이나 정확한 용례 이런 영어의 개별 요소에 대해서 만약에 그 지식의 정도가 10이라면 9를 넘어줘야 돼. 그래야 책을 쓸 수 있어, 솔직히 말하면. 그게 안 돼서 쓰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의했거나 어떤 상업적인 욕심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쓴 거야, 내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친 자랑인가요? 아니,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떠오르는 게 뭐냐면 투쿤방 같은 거 계속 하시면서 특히 한국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브로큰 잉글리시를 하는 것인가.
그런 것도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예, 예. 이제 그럼 어떤 거를 이제 알려주면 좋을 것인가 했었을 때 예. 뭐 방금 딱 말씀 듣고 떠오르는 게 그 목적을 나타내는 푸어 같은 거거든요. 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이제 예문 중에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자신이 만나서 오늘 자신 만나 점심 먹는 했을 때 만나고 먹는다기 때문에 벌써 동사가 두 개인데 그럼 두 개를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I met Jasmine for lunch. 그렇죠. 네, 그거죠. 그러니까 뭘 했을 때 어떤 목적의 행동이 들어 있었을 때는 그냥 for 명사를 퉁 쳐버리는 거예요. 먼저 가는 거죠. 왜냐면 그게 통한다고 하시니까 대화할 때 원래 해야 될 그 동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되게 큰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기초 입대 동사가 힘들거든. 그 습관을 기초에서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기초에 잡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원래 잘 모르잖아. 예. 선택할 것도 없어. 애초에 그러니까 그냥 어쩌면 그렇죠. 어떤 목적을 나타내는 어떤 행동인데 그건 그냥 for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그전 영상에 나왔던 거 한데 되게 큰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용례를 설명해 주실 때 되게 뭐 대단하다, 그럼 되게 좋다 했던 게 뭐냐면 over, during 그거 설명해 주실 때 for, 요 라인 설명해 주실 때 저는 솔직히 기초 영어 회화 100 하기 전에 어떤 동안이라고 우리 보통 이제 하잖아요. over를 생각하면 거의 없어요. 동안. 근데 기간. 웃긴 게 뭐냐면 리딩 할 때는 그게 좀 이제 눈에 들어오긴 했었는데 내가 이걸 했을 때 뭐 솔직히 오버를 떠오르는 적이 없죠. 근데 제 영어야 100에서도 나온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오버가 너무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확한 용례, 전반적인 걸 한다는 거, 근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정확하게 쓰지 못하는 게 뭔데? 근데 이거는 정말 너무 많이 쓰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넣고 또 인강에서는 이거가 정말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걸 나올 수 있게끔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락 같은 경우도 누가 몰라. 그것도 좀 하면 아는데 실제로 구사해본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말씀하시는 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상태에서 나오는 인사이트고 근데 그 나오지 못한 것들이 원어민이 너무 자주 쓰고 듣기 너무 자주 쓰기 때문에 애초에 기초부터 심지어 이건 쉬운 거잖아. 분명히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쉬운 거잖아. 이거 딱 잡고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거기에 이제 익숙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